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경제적인 이슈인데요.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4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또 성장하는 거는 그런데 1.4%.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 특히 자산 규모가 중요하죠. 직원 숫자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서 하는데 보통 이게 자산 총액이 뭐 5천억이다. 그다음에 2조다. 또 이게 5조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규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 상법 바꿀 때 2조가 넘으면 무조건 이게 집중 투표제를 해라.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을 때 내가 지분이 5%면요. 3명한테 5% 행사하는 게 아니고 15%로 해가지고 한 놈한테 몰빵한다 이거야. 이게 집중 투표제예요. 내가 지분이 5%만 있으면 이사 3명 뽑을 때 원래대로라면 이게 셋 다 영향을 못 주죠.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뽑으니까. 근데 집중 투표를 하면 내가 가진 걸 곱하기 3, 3명 뽑으니까 내가 5% 가진 걸 한 놈한테 15% 투표권을 가지는 이게 자산 2조 이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자산 규모로 따라서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 보통이 한 5천억 정도 넘으면 중견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 뭐 이런 식으로 2조 넘으면 대기업, 또 5조 넘으면 이건 이게 거대 그룹입니다. 이렇게 규제가 갈수록 규제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성장이 안 되고요. 또 이제 고의로 성장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규제가 심하니까 저절로 성장이 안 되는 게 태반이고, 그건 대부분이고. 근데 어떤 기업은 자기가 충분히 중소기업에 비해서 중견기업이 되는데 가면 규제가 몇백 개가 늘어나.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가면 이 규제가 94개가 새로 생긴답니다. 94개의 규제가 새로 생긴 거예요. 중소기업일 때는 없는 게 중견기업이 되면.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되면 규제가 329개가 되는 거예요. 329개. 대기업이 되면 없던 규제가. 근데 대기업 중에도 5조가 돼가 연결기업이 되잖아. 초대기업. 이러면 이게 또 규제가 343개가 생긴다. 갈수록 이 규제가 한마디로 기업을 잘 키워가지고 성장할수록 규제를 가지고 때리 패는 거야. 공부 잘한 놈은 계속 때리 패는 거야. 야, 니 공부 잘하네? 그러면 이게 규제해서 못하게. 우리나라 법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에게 물론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규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크는 게 어렵다. 그래서 10,000개 중에 4개인데 문제는 기업들이 일부러 규제 때문에 회사를 쪼개는 거야. 키울 필요가 없지. 회사를 이렇게 쪼개. 왜? 중견기업 때문에 규제가 94개 생기니까 쪼갠다고. 또는 중견기업 중에서도 쪼개가지고 나 다시 중소기업으로 갈게. 지금 중견기업인데 회사를 쪼개.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컴백. 이런 게 회사가 몇 개다? 이런 게 570여 곳. 그러니까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가 회사를 쪼개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겠다. 왜? 규제 때문에. 이게 570개 업체가 있다. 전부 이러니까 이게 누가 회사 키울 맛이 나겠습니까? 왜? 회사를 이게 잘 키워나가야 그러면 이게 더 지원해주고 막 밀어줘야지. 공부 잘한 놈, 잘 나가는 기업 지원해줘야 되잖아. 근데 잘 나가면 이게 계속 규제가 막 몇백 개씩, 300개씩 늘어나니까 버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성장 사다리가 이게 무너진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이게 일부러 성장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피터팬 증후군이랍니다. 피터팬 증후군. 일부러 나 그냥 요 정도 만족하고 살란다. 왜냐하면 이게 2천억까지만 하고 가업 승계되면 상속세를 또 이게 면제 뭐 이런 게 있잖아. 상속세 이율. 그럼 이게 회사 키워가지고 세금 다 내는 것보다는 이게 그냥 가업 승계 2천억까지만 하고 그냥 상속세 안 낼란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이게 편법이 판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우리가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한 번 중견기업 되면 100개 규제가 새로 생기고 대기업 가려면 이게 300개가 넘는 게 생기고 또 5조 넘으려면 또 340개가 생기는데 어떻게 대기업이 클 수가 있냐고. 클 수가 없다고. 이게 우리나라 정체된 경제 심각한 전역이 문제다. 우리 경제. 이걸 제가 먼저 강력한 이게 규제 때문에 성장 사다리가 무너졌다. 특히 이거 만개 중소기업 중에 4개 0.04%야. 만개 중에 그 0.04, 4개 기업만 중견기업 간다. 이 심각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하면서 중견기업이 되고 또 성장하면서 대기업이 되고 이런 식의 그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 이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최근에 20, 30년 동안 10대 기업이 변화가 우리 없어요. 미국은요. 미국은 이게 그 20년 전보다 그러니까 2000년을 잡읍시다. 25년 전이죠. 미국은 이제 그 20여 년 동안 10대 기업이요. 9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기간 동안 10대 그룹이 그대로 8개가 똑같습니다. 2개밖에 안 바뀐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게 기업들이 커나갈 수가 없잖아. 성장 사다리가 무너지니까. 새로 기업 만들어서 대기업 진입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왜? 규제가 워낙 많으니까. 하늘의 별 따기다. 제가 여기 그 예를 들어 보기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이게 그 옛날에도 전부 뭐 삼성, 현대, SK, LG, 뭐 포스코 전부 이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변화가 없어. 10대 그룹이 변화가 없다고. 다 그렇잖아요. 그 그룹이 그 그룹이야. 삼성, 현대차, 그 다음에 뭐 LG, SK, LG 전부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부터 대기업들이 거의 10대 그룹이 변화가 없는데 딱 2개 정도가 이제 그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네이버하고 카카오 정도. 네이버하고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그 1999년에 창업됐거든요. 네이버는 이제 이게 인터넷 기업이니까 네이버는 1999년이니까 여기 거의 10대 기업을 봐야 됩니다. 시총으로 보나 뭐로 보나. 네이버는 또 기준에 따라 좀 다르지만 회사로만 보면 네이버. 그 다음에 그 카카오는 더 늦게 됐죠. 카카오는 지금 이게 김범수가 설립자인데 징역 15년 구형돼 있거든요. 주가 조작으로. 야, 이것도 이게 큰 문제네. 카카오도 이게 큰 문제는 큰 문제야. 김범수가. 저는 이것도 기업 탄압 요소도 좀 있다 보는데 하여튼 2006년에 설립된데 카카오가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계열사가 우리나라에 SK 다음으로 2번째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삼성그룹보다 계열사가 많아. 우리나라 계열사가 제일 많은 기업은 SK고 그 다음에 카카오다. 카카오가 이게 이런 식으로 막 문어발식으로 이게 확장한 거 이것도 좀 문제는 약간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10대 그룹 중에 그 옛날부터 온 게 아니고 새로 창업돼서 혁신 기업으로 나름대로 그나마 이게 그 인터넷은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 정도가 2개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다? 미국의 10대 기업은 미국은 역동적인 경제가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사는 거야.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게 정체대가 안 돼. 이러면 이게 주식시장은 성장성을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PER이 막 100배, 200배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에 100억 벌어도 미래에 1조 번다고 생각하니까 PER이 100배, PER 알죠? 저번에 PBR하고 PER 할 때. PER은 이게 1년 버는 순이익이 있잖아요. 여기 그 시가총액을 1년 버는 걸로 시가총액이 1조다. 그런데 1년에 1000억 번다. 그러면 이게 PER이 10배 되는 거죠. 1년에 1000억 버는데 곱하기 10회가 시가총액이니까. 시가총액을 1년 버는 걸로 나누면 PER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막 100배, 200배 이러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저평가돼가 뭐 3년 벌면 끝나버리는 PER이 3, 4도 있고 우리나라는 평균 한 10배 정도, 12배 이밖에 안 돼. 미국은 한 20, 30배 될 거야. 정확한 제가 이게 그 수치는 아니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여튼 미국은 경제가 혁신적이고 막 새로운 기업도 쫙 혁신 기업이 뛰어오고 막 이렇게 변화무쌍 이래야지 이게 경제가 살아있거든. 역동적인. 그래서 미국은요 똑같은 기간에 봤더니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이게 거의 바뀌었다. 옛날에는요, 2003년에 옛날에는 GE, 엑슨모빌, 시티그룹, 인텔 뭐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옛날에 최고 기업이었잖아. 그렇죠? 전부 이게 근데 이게 다 빠졌다는 거, 다 빠지고 뭐 망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인텔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이게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정도만 옛날부터 이게 10대 기업이고 전부 새로 들어서 대표적인 게 애플, 핸드폰 애플 있잖아, 시총. 그 다음에 이거 엔비디아가 지금 이게 시총 뭐 그 1, 2등 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엔비디아, 애플, 그 다음에 이거 아마존도 이게 원래 전자상거래 별거 아니었거든. 우리나라 이게 쿠팡처럼 배달 별거 아닌데 지금 엄청나게 컸잖아. 아마존. 그 다음에 이거 알파벳, 이게 구글이거든요. 우리 유튜브 하잖아. 유튜브 구글. 이게 알파벳, 구글. 그 다음에 이거 페이스북. 이게 메타거든요. 메타, 페이스북. 또는 이게 그 유명한 테슬라. 우리나라 전 세계 5대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 다 합친 게 테슬라 하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야. 근데 시가총액 2, 3, 4, 5 합쳐도 테슬라 하나도 이게 못 당한다 이거야. 왜? 혁신기업이니까. 자율주행이나.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빼고 9개 기업이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빼고 이게 그대로 8개가 존속한다. 이게 심각한 경제의 어떤 정체성, 활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게 기업이 커나가기에는 너무나 이게 규제나 이게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뜯어고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되는데 갈수록 이 규제가 완전히 폭증하면서 실제 그 자연스럽게 기업이 성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 중에 10,000개 중에 4개가 중견기업 간다. 근데 그것도 규제가 심해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쪼개기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심각하다. 그러고 이게 대기업도 못 가는 거지. 중견기업이 대기업. 그래서 이제 그 20년 동안 모든 이게 10대 대기업이 그대로 이게 2개 빼고 정체되어 있다. 그럼 미국은 혁신, 규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테슬라든 아마존이든 뭐 여러 가지 그 엔비디아든 특히 이런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이가 뭐 엔비디아 같은 거 뭐 만들어가 뭐 독지한다고? 야, 꿈 깨라. 우리나라 같은 이게 규제에 무슨 이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겠냐? 규제 천국에. 모든 이게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